학원을 30년 운영하면서 이런 일에 얽힌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선생님이 계셨던 선생님이 이제 왜 학원 차린다고 나가셔서 정말 고용하게 됐었는데 이제 법대 나오셨지만 경력이 또 화려하셨기에 아 정말 잘됐다. 개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을 했죠. 서울의 한 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강남과 여의도 일대 학원 강사 경력이 화려했던 정 씨. 오, 3년 동안 영국 어학 연수도 다녀왔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희 학원 아이들 중에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 한 3, 4명 아이들이 그 선생님 일하고 15일쯤 있다가 선생님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으니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하길래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영어 원문 번역한 구조교재 한국어 해석이 다 한 줄 한 줄 써져 있는 교재가 있었거든요. 참고용으로 보라고 그 참고 교재에 있는 한국어 그 문장을 복사된 거랑 똑같이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한국어 써져 있는 거 읽는 거는 뭐 아무나 와서 저희가 아는 수준 진짜 중학교 수준 그 정도의 답변만 해주시고 핸드폰 보실 때도 있고 앉아서 문제 풀라고 시켜놓고 학생들은 정 씨에게 수업을 듣는 게 시간도 돈도 아까웠다고 합니다. 학교보다는 차종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자기 입을 옷의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수업 대충의 80이 거의 그냥 사적인 자기가 아는 판사나 그런 친구가 있다던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바뀌고 나서 기말고사 전까지 거의 알았어요. 정 씨가 영어 강의를 맡은 지 불과 1, 2주 사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아유. 등록한 애들은 있었으나 학원에 애들이 없었어요. 수업처럼 안 온 거죠. 저 집에서 공부할 필요. 원장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선생님, 애들 너무 거부합니다. 그만두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저 좀 살려주세요. 21일 동안 근무한 정 씨는 한 달치 월급을 주면 나가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월급을 지급하고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정 씨가 해고 무효 소장을 보내온 겁니다. 법적 싸움이 길어져서 지급해야 하는 돈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요. 22년 12월 15일부까지의 월급 한 달치를 줄 상황이고 그때부터 그 5월 15일까지의 임금을 줘야 해요. 5월 복직명령을 했어요. 자꾸 늘어나서 21일 동안 근무했는데 1년 6개월치 월급에 퇴직금까지 요구한 정 씨. 말이 되나요? 그에게 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금액 얘기 듣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애초부터 이미 합의할 생각이 없었어요.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그로 인한 좀 피해도 제가 많이 있었고. 아니 돈이 없어요. 그건 원장님 사정이고. 21일 일했는데 무슨 뭐 7, 8천원 줘야 된다는 동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알아보니까 이건 법상으로 줘야 되는 거야.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합의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월급 한 달씩 월급 다 주면 나가겠다라고 말을 해서 줬는데 이렇게 이걸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일도 못 하는데 이렇게 학원 이렇게 망쳐놓고 나갔는데. 피해를 본 건 정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의 강의 방식에 불만을 토로한 학생들 대부분이 학원을 그만둔 겁니다. 그 이후로 좀 많이 끊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딱 그쯤에. 저도 그런 마찬가지로 지금 그 시험 한 일주일 전에 그 영어 하던 그때 고1 애들이 다 그만뒀고요. 소문이 나죠, 아이들 사이에. 아들 다 합니다, 아이들. 그렇죠. 그런데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데요. 노동자 가자마자 그 청사 여자분이한테 어머 원장님 처음이시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한동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작정을 하고 입사한 사람 아닐까 생각에. 저희 신고하기 전에도 신고 이력이 너무 많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당한 학원이 있었습니다. 22년 5월 정 씨는 이곳에서 한 달 정도 영어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각종 들어갔던 수업에 대해서 계속 컴플레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강의력 부족이 제일 컸고요. 뭐 영어 강사인데 이제 발음이 이제 너무나도 어눌하다.
더불어서는 이제 동문서답을 한다, 나 명품이 있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 30분 넘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걸 내가 돈 주고 수업을 들을 수 없겠다. 네, 학생들이 쓴 진술서 내용입니다. 5월 24일쯤에 이 사람한테 이제 언제까지만 도와달라. 이때까지만 좀 마무리만 좀 해달라. 본인은 그거 납득 안 된다. 그 아이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 내가 강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로 무지해서 못 쫓아온 것이고, 근데 나 더 이상 여기 인연이 없으니까 말일날까지 입금해주라. 3개월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겁니다. 해고 통지서를 무조건 서면이나 이메일로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톡으로서 줬거든요. 이때까지만 부탁드립니다. 근데 네, 알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법적인 효력이 없다.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고 결국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2천 얼마짜리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시험 기간 닥쳐온 날이라서 12시쯤까지 애들을 자습을 시키면 스터디 카페에 대한 비용을 내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10시 넘어서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각 교육청 직원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 민원 신고를 지금 한 3번 정도를 넣었다. 그래서 안 올 수가 없었다.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정 씨. 그래서 2달간 또 영업정지를 당했었죠. 그렇겠죠. 최근입니다. 올해 4월 25일 날에 끝났어요. 2월 달에 시작해서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히 컸고 힘들게 쌓아온 학원 이미지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미지적인 타격이 제일 컸어요. 저희 이관에 쏟아부은 게 1년 반 만에 없어졌잖아요. 인테리어 비용도 1억 넘게 들었던 것도 훼손부터 진짜 40평생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지금 다 날렸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들은 제 아니란 선택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뿐이에요. 학부모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정 씨가 제출했던 이력서. 학원마다 근속 기간이 4에서 5년 정도로 깁니다. 학원 원장들은 이런 점을 높이 사서 채용했다고 합니다. 둔촌동 쪽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4년 넘게 근무하셨었어요. 학원 강사가 한 곳에서 4년 넘게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된 거죠. 경력이 많잖아요. 또 학원을 근속할 때 이 친구가 얼마만큼 오래 근무했냐를 좀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5년 일했었고 성실도면도 좋고 인정을 받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발등을 지킬지 몰랐답니다. 지난해 11월 정 씨가 영어 강사로 일했던 이 학원은 문을 닫기로 했다는데요. 제가 학원이 이제 운영을 했더라고요. 정 씨와 문제가 생긴 건 강의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을 때였답니다. 저희가 이제 월급날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거를 저희가 15일 날 지급을 해, 그 다음 달에. 근데 갑자기 근무하고 일주일 뒤에 자기는 들어온 날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15일 날 들어왔으니까 15일 날 월급을 달라. 그건 안 된다. 왜냐면 다른 강사들도 있고 형평성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자기는 뭐 일 못하겠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아이들 이렇게 강사 뽑아놨는데 그러면 자기가 다른 강사 올 때까지 근무를 해주겠다. 편하게 구하시라고. 되게 호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정 씨가 근무한 지 38일 만에 새로운 강사가 왔고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3개월 뒤에 노동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부당해고 신고 기간은 3개월이 만료 기간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만료일 날 신고를 했어요. 대학번이 기억이 나는 게 이 신청서 받자마자 신청인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3개월 일부러 채워낸 것처럼 채워서 내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좀 감정을 좀 격해져갖고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나는데 3개월째 되는 날에 마지막 날에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저는 여기 위원회 생활 3년 정도 했는데 딱 이거 하나예요. 정 씨가 그만둔 학원들 모두 3개월 뒤에 부당해고 신고를 당했다는데요. 나가시고 한 3개월 뒤에 이제 날라온 거죠. 3개월이 되기 직전 날에 이제 날라왔어요. 그는 왜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 신고를 하는 걸까? 노동위원회 그 판정까지 기간이 한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임금 상당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제척 기간까지, 즉 해고일로부터 최종 판단 시까지 기간을 늘리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만큼 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제 신청 기간 90일을 꽉 채워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판정 기간 3개월 정도로 꽉 채워서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총 6개월의 기간을 확보해서 임금 상당액을 받고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부당해고라는 정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둔다고 해놓고 우리가 잘랐다. 그러니까 뭐 부당해고를 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진짜 저는 이런 경우가 20년 넘게 하면서 처음이라 당하고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며칠 동안. 너무 억울하니까. 지난 5월 20일 진행된 노동위원회 신문회의. 정 씨의 거짓 주장과 증거 자료가 어이없었다고 합니다. 3분 분량인데 지금 15초부터 35초의 그 내용만 제출했는데 네, 본인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체 녹취된 파일은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짧게 얘기했던 부분 순식간에 제가 녹취한 겁니다. 아니 녹취 구간이 24초, 35초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럼 전체 녹취 파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음 부분 수업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부분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녹취 내용은 풀버전으로 돼 있는 녹취 파일은 없다는 거네요? 네, 현재 없습니다. 없다고요? 심의 결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많이 회의를 느끼고 직원을 볼 때 자꾸 이제 선입견을 보게 되고 이게 전에는 이렇게 어떤 신의를 갖고 관계를 했었는데 지금 의심부터 들어요.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해서 이제 지금 폐업까지 하게 된 거죠. 제작진은 22년부터 23년까지 그가 다녔던 학원들을 추적해봤는데요. 모든 학원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23년 7월 정 씨를 영어 강사로 고용했던 이 학원도 느닷없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할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보시죠. 제가 선생님을 부당으로 제가 거기 지금 해고 통보서하고 당일 녹취록 다 갖고 있으니까 녹취 다 떠났으니까 청구하겠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지들끼리 웅성웅성하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다음 주에 이 학원 영어를 다 그만둘 생각이다.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전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3일만 시간을 줘.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또 진짜 눈물 나요. 충격이 컸던 건 학생들과 남다른 관계였기 때문이었답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저희 학원이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와서 고3이 돼서 대학교를 가서 보통 학원마다 그런 친구들이 몇 명씩 있는데 저희는 그런 친구들이 거의 3분의 2. 이게 거의 조카 같은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이 녀석들도 그래요. 정 씨의 강의 방식뿐 아니라 여학생들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죠? 밤 12시에 전화해가지고 되게 근데 항상 저의 공부에 관련되지 않은 쓸모없는 얘기들만 주절주절 얘기하시고 너무 자주 와가지고 근데 진짜 저게 말이 돼요? 너무 불편했어요. 저러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죠. 밤에 전화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보였 나 때문에 안 좋아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밤에 전화해서 항상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너무 안 좋아서 한 번은 안 받았었거든요.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여학생들에 대한 정 씨의 행동은 다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제일 진짜 화가 났던 건 애들한테 성희롱적 발언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애들이 또 말 못하고 있었다는 게 좀 많이 화났죠. 그리고 밤에 여자애들한테 전화하고 그랬어요. 진짜 눈빛이 은영해가지고 저는 소름 끼쳤어요. 진짜로. 심지어 또 치마를 입고 온 날에는 살짝씩 몸을 계속 다리를 쳐다보시는. 쳐다보고 약간 저도 쳐다보고.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던 원장은 학생들의 불쾌한 의사를 전달했고 정 씨는 학원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 뒤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해 온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고 통보를 한 달 전에 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380여만 원을 정 씨에게 지급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경력 회신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랑 같이 하시죠. 그거를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요. 그걸 안 했다고 본인이 안 해놓고. 자신을 강사로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신고해 과태료도 낸 겁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면 차일피일 미루며 제출하지 않았다는 정 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다 봤거든요. 근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집이 멀고 여기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그래서 제가 못 들렸고. 서울의 한 대학에 법학과로 나왔다는 정 씨.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걸까? 학교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어떤 분이 대학교 법학과를 자기 이력서에 쓰고 다니는데 이게 자퇴가 되거든요. 그리고 편입생이세요. 2학년 2학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 2003년도 때 자퇴하신 거예요. 자퇴했네. 이거 졸업했다고 다니면 학교에서도 나중에 문제를 삼아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사칭으로. 자기는 인서울 명문대 나왔다고 지금 들으면 너네가 깜짝 놀랄 학교다. 본인이 법대여서 법에 대해 잘 아니까 법대라는 것도 많이 강조하시고. 근무했던 학원들을 상대로 수많은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던 정 씨. 그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오랜 기다림 끝에 그를 만났습니다. 씨 되시나요? 저 MBC 실화탐사 제작진인데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 무효 소송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적 문제예요. 우리 측에서. 법대도 나오셨다고 하고 여러 학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또 사실인가요? 사실 확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어쨌든 사실 확인 때문에 온 건데. 근데 밤에 늦은 시간에 여학생들한테도 전화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에겐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 씨가 22년부터 23년까지 학원마다 제출했던 이력서, 15년 동안 근무했던 학원은 4곳뿐입니다. 그런데 정 씨에게 피해를 입은 학원들의 근무일은 짧게는 21일, 길면 3개월이었습니다. 그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은 사실일까? 정 씨가 2012년부터 4년 동안 강의를 했다는 학원을 찾았습니다. 12년 9월부터 16년 12월까지 이 학원에 있었다. 저요? 하던데요. 그럴 수가 없죠. 최한 6개월 정도는 됐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3개월 이상은 됐어요. 6개월 이상. 몇 년도였나요? 2011년. 11년도. 혹시 다른 강사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사진 너무 옛날 사진인데. 그죠. 아들 키 크고 좀 말랐어요. 본인이 브리스톨이라는 영국에요? 네, 거기서 전혀 못 들었는데. 영국 3년 그냥 한국식 뭐. 아하. 100%. 아유 3년이면은 뭐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지금 알고 지낸 지 한 10몇 년 됐는데 학원은 정말 무지하게 옮겨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거의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옮겨 다니고. 정 씨가 이력서에 써놓은 다른 학원들도 확인해봤는데요. 모두 폐원한 상태였습니다. 아, 2009년에 폐원했는데 2012년까지 다녔다고 쓴 거예요? 예. 이건 뭐. 같은 학원을 두고 근무한 기간을 다르게 기재해놓기도 했습니다. 거짓된 경력에 속아 정 씨를 채용한 학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휴. 억울하죠. 생각할수 억울한데 앞으로는 당하지 말아야죠. 선생님은요? 울컥하시네요. 그에게 당하고 시달린 것도 억울한데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부당해고라는 그 논쟁만 갖고는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력서가 뭐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든 뭐든 심각한 오류 상황이든 저희가 부당해고를 서면으로 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임은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 씨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력서의 허위 기재가 나를 속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임금이 나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소송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금원이 지급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속은 행위에 대한 결과로 속은 행위로 인한 처분의 결과다. 이거는 사기다 라고 주장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원에 똑같은 행위 양태로 인해서 문제를 삼아 왔었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본인이 이력서에 허위로 작성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거짓된 사실로 자신의 권리는 당당히 요구하고 진실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했던 정 씨. 허허 참. 그런데 며칠 뒤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치아했대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듣자마자도 너무 다행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덕분입니다. 지난 10월 거제시 한 달 새 처음 겪는 일이 물밀듯 찾아왔답니다. 학원 원장인 박 씨. 자신은 수학을, 다른 강사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좀 갑자기 그만두게 되셨어요. 원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학원 강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에. 구해야죠. 박 원장은 급히 강사 채용 사이트를 찾았는데요. 경력이 빼곡히 적혀있는 김 선생의 이력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바로 와줄 수 있냐 이랬더니 바로 내려오는데 이제 면접비, 시간비, 차비 이런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주면서 이제 내려오라고 한 거죠. 400km를 달려온 귀인 김 선생. 최근 수업이 끊겨 거제까지 오게 됐답니다. 다들 많이 힘들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일이 끊겨서 카드값을 못 낼 정도라고 하니까 약간만 도와주면 잘 살 수 있는 어떤 건실한 청년으로 느낌이 왔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참 잘하겠구나, 잘 살겠구나. 뭐든 도와주고 싶었던 박 원장. 학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김 선생이 지낼 원룸을 구해주고 2달치 월세, 보증금까지 내줬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원장님이신데요? 네. 집이 없었고 그냥 이 핸드폰하고 수첩 같은 거 하나, 다른 생필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이불이랑 베개랑 갖다 주고. 속 깊은 고민도 나눴답니다. 자기 가정 자라온 환경 이런 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힘들어서 웃잖아. 그렇게 술을 마셔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해보자. 그리고 정말 도와주고 싶었고. 함께 일한 지 사흘째. 수업 3시간 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 수업을 하고 목요일 날 이제 문자가 이제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 극심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근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못 오겠네? 이러니까 오늘은 어렵다 그랬고 내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정 이야기를 해달래도 안 해줘요. 사흘 만에 사라진 김 씨. 그는 이 교실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모두 박 원장의 목. 아이고. 수강료는 돌려주고 영업안은 없애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웃긴데 추석 전날 열흘 이상 동안 연락이 안 돼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연락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추석이더라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간 이상하게는 봤죠. 얘 조금 미쳤나? 다시 또 연락이 온 게 이제 딱 그 일한 날짜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지나서 네, 10월 14일 날 딱 한 달 지나고 학생은 없었는데 복귀하고 싶다 그러길래 오라 그랬어요. 복귀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놓고는 이제 자기가 났으니까. 김 씨의 이런 행동은 거제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원. 김 선생이 온 건 5년 전이었답니다.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영어 선생님으로 왔었는데 이거 아직도 그대로 쓰네요, 이력서요. 이런 말 안 쓰는데. 쓰레기라고 표현해놨어요. 저한테 똑같은 내용이 열렸거든요. 3일째 지나면서 안 나온 거죠. 아무 이야기 없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그냥 문자가 떠고 왔어요. 서울의 학원에선 수업 첫날. 후배가 아파서 출근 못하겠습니다고 온 거예요. 그 수업 당일에요? 당일날 수업 시간에? 네. 5년간 원장들이 받은 이력서는 모두 같았습니다. 학원가에서 잘 통하는 이력이라는데요. 인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학원에서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사실은. 시범 강의도 나쁘진 않았답니다.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실 예정이었죠. 네, 여기서 이제 시간부터 하시고. 여기서 시간 했었어요. 근데 제 시간에 너무 클리어하게 끝내셨고 코스 맞춰서 굉장히 잘 하셨어요.
면접용 강의가 이 학원에서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그날 10시부터 수업이 있었는데 또 아침 9시 딱 되자마자 계속 전화를 했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저건 너무 나쁘다. 아파서 출근 못하겠습니다고 온 거예요. 5년 전 그를 뽑은 한 원장. 그땐 출근은 했답니다. 첫날부터 늦었어요. 아이고. 멀어서 늦었다 이래 됐어요. 그 다음 날은 택시를 탔는데 의정부까지 갔다 왔다 그러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좀 일찍 가야 되겠대요. 왜 그러시냐니까 누가 급하게 아프대 중환자실 가셨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그래 되니까 나사 풀린 것처럼 너네들 뭐 하고 있니?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신 것 같아요 부모들이. 김 선생의 게으른 모습에 15명의 학생이 학원을 관뒀답니다. 또 다른 학원에서도 김 씨는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머리를 잘 안 감고 왔어요. 지각을 하면서 지각을 했으면 수업을 또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단어 쓰고 있어라. 학생들의 불평도 나날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불만이 있으면 보통 웬만하면 그냥 바로 그만둬요. 학원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3분의 2 정도는 그만둔 것 같아요. 그의 발이 닿은 또 다른 학원. 강의실에 선생님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점심 밥 먹으러 나왔을 때 그건 얘기를 하고 나가시면서 애들은 있는데 세상에. 제발 수업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업을 좀 제대로 하셔라.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거예요. 발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은 그건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안 그러면 걔네 다 그만두면은 제가 어떻게 선생님 월급을 드려요? 부자에 비해서 완전히 그렇게 해고가 잘 이렇게 되시었으면 네. 도리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문제는 학원을 그만두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 다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다시 일하면 안 되느냐.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아무 이야기 없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문자 왔다고 왔어요. 다시 다니게 해주세요. 다른 강사를 구했다고 하자 한 여성과 학원에 온 김 씨.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는지 묻더라고 자기가. 그러시면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엄마래요. 월급하고 해고된 수당을 달라더라고요 그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전화가 또 왔어요. 한 번은 한 일주쯤 지나서. 그럼 제가 이제 해고된 건가요? 묻더라고요. 대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요. 대화 내용이 해고된 건가요? 안 나오기 시작해서 시간 지나서 다시 오겠다. 학원생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을 뽑아놓을 거다. 뽑아놓으면 내가 가도 그렇게 하더라도 너 와라 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해고가 되니까 해고를 갖다가 그냥 유도를 하는 거죠 계속. 다시 일하고 싶다. 저를 해고한 게 맞느냐. 근데 그게 제가 맞다라고 하면 그게 걸려드는 거래요 제가. 해고 통보는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월급에 준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해고를 할 땐 지켜야 할 법적 요건도 있습니다. 씨에게 무단결근이라든지 근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됩니다. 임금 상당액 지급이라든지 이런 그 배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원장들이 김 씨의 신고로 노동청에 출석했습니다. 이야, 참. 한 원장은 60만 원, 사흘치 임금의 3배를 줘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김 씨는 이미 유명 인사였답니다. 근로감독관이 저한테 초청을 이야기한 게 이런 사정에 너무 많으니까 얘는 상습이다 이거예요. 아하. 상습인데 어쩔 수가 없다.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합의하고 노동에 관련된 부분이 고소고발이 그게 40건 이상이 걸어왔다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아이고. 근로감독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정말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대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억울하고 해서 아니 그걸 다 알고 이 사람 때문에 있는데도. 피해 많이 당했는데 아이들도 많이 그만두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250만 원을 또 받아갖고 가고 월급도 제가 배려를 해준다고 2주치를 갖다가 근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치를 넘는 금액을 갖다가 또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일도 제대로 안 했는데. 사회에서 무섭거든요.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어쩌면 학생들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약간 좀 날려치기 하려고 맞나? 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봤던 선생님 중에서 너무 대충이었어서 그냥 계속 휴대폰 보고
내가 너무 못해서 좀 가르치기가 싫나? 가장 속상했던 거는 이제 한 학생이 있었는데 2020년 새해부터 자기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겠다. 그 오는 날 제가 케이스를 전화를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결국 그만두고. 피해를 막을 방법은 김 씨 스스로가 멈추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김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박 원장. 네, 자체로 전화를 안 받아요. 모임에서 아예 받는 건 안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걸기만 하는. 어느 학원을 거쳐서 왔는지가 조회가 안 되는 이 시스템이 이제 그러니까 역추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거를 한 달에 2-3번만 해도 대기업 부럽지 않은 급여 생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최근에도 김 씨의 이력서를 받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야외강사 구입하는 광고에 이력서가 와서 더 연락은 한 건 없거든요. 실화탐사대가 그의 이력부터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원 이력이 조회가 안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학원들이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2016년까지 근무한 이 학원은 2014년에 폐업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무했다는 한 학원을 가봤더니 말씀 좀 여쭤보고요. 네, 혹시 여기 학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영업을 하는 혹시 언제쯤 없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10년, 한 5, 6년, 꽤 오래됐군요. 간판이 있어서요? 아직 간판만 나온 거죠? 간판 나오죠. 이력서만으로 그의 흔적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던 제작진. 김 씨가 직접 쓴 한 학원의 구인글이 있었습니다. 그를 기억할지 해당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 제가 이력서를 본 것 같아요. 여기 근무는 안 했나요, 근데 실제로? 예, 안 했습니다. 근무를 안 하게 된 이유는 혹시? 아니요. 제가 아예 면접을 보지도 않았어요. 김 씨는 과외 모집 게시글도 썼는데요. 학년, 성별 상관없고 열정적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 과외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아하. 저 아닌가? 까만 맞다. 찾았다. 까만 입은 씨 맞지 않나? 맞아요. 저분. 맞아요. 맞는 것 같아. 원장들이 말한 인상착의와 꼭 닮아 있는 이 남자. 강사 오래 하셨다고. 그것도 10년 정도 하시고. 그렇죠. 과외도. 그래요? 그러시구나. 지금도 그럼 학원 강사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있죠, 같은. 오늘 또 위에 또 강의도 있으세요? 수업 있으세요? 일단 뭐 6시까지 또 있어요. 이거 구체적이지가 않죠. 30분가량의 상담이 끝나고 자리를 뜬 김 선생. 우리는 수업하러 간다는 그를 쫓아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선 김 씨. 이내 버스에 올라탑니다. 김 선생이 탄 버스는 서울을 넘어 밤을 잊은 듯 달렸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어요. 어딜 가시길래. 내렸다. 출발 3시간 반 만에 그가 내렸습니다. 천천히 내렸어요. 면접 보러 온 것 같아, 느낌. 본인도 길을 잘 모르고. 맞다. 그 앞에 수원의 여기다. 한 영어 학원. 물어볼 곳이 많았습니다. 물어봅시다, 진짜로. 뭐랄까요? 저 MBC 신학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알게 되셨나요? 저희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조용한 데서 그냥 얘기하시죠. 자신도 할 말이 있다는 김 씨.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어떤 답답함일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억울한 부분도 너무 커서 이런 생활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저는. 아무리 나쁘더라도. 근데 상대방은 왜 저렇게 거부를 그렇게 아주 잘하나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거부를 한다는 게 어떤 말씀? 아니 거부를 그러니까 거부를 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냥 일터에서 그냥 쉽게. 그리고 일터에서 쉽게 나가라고 그런 걸 쉽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이렇게라도 개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외로운 싸움이 있었죠. 근데 내가 하도
이렇게 호소하고 막 이렇게 막 어필하고 다니니까 그게 소문 났는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해고를 유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해고 정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말로 하거나 그런 거는 명백히 잘못됐다. 지각 같은 것도 저는 뭐 어떻게든 뭐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제 스타일이 원래 좀 지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 좀 습성이 약간 그런 거 말고도 인정을 하시네요, 지각하신 거? 제가 아무리 선생님 지각한 게 왜 있나? 성실하고 아무리 그랬다고 치더라도 법적으로 그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자기로 작성을 하고 제대로 적법하게만 했으면 뭐 그럴 일들이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쓰지 않는데 안 쓰신 경우들도 있던데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없는데요. 네, 오히려 제가 쓰자고 했었죠. 저는 이제 그 고용 계약서를 썼어요. 그 당시에 오자마자 쓰라 그래갖고 줬거든요. 줬는데 그 사인을 자기가 정상적으로 안 한 거예요. 따지면은. 계약서 쓰자고 하니까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밑줄 치면서 이제 읽어줬어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겠냐 그랬더니 이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안 하겠대요. 김 선생은 학원 측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를 한 것도 저도 많이 양보를 해서 합의를 했어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근데 뭐 참 저도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심하니까 내 팔자련이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일을 잘 해내시면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맞잖아, 말씀만 말을 못 하시네. 할 말이 없죠. 좀 너무 저도 좀 너무 답답하네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전화로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전화로 하면 받으시겠어요? 전화로 드리면 받으시겠어요? 네, 전화를 하는데 왜 안 받겠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받을까요? 일주일간 의사를 조율했지만 김 선생은 결국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원에선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선생님이란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몇 년간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평생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저에게 수업을 받으면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